자, 오늘 수업도 기대하면서 먼저 박하에 대한 부분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아시죠? 네. 박하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하 꽃을 보게 되면 이게 하얀색을 띠고 있으면서 약간은 이파리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것 같이 좀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질이 차가운 것도 부드러운 성질이 아니라 약간 강렬한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러지만 식물도 생긴 대로 놀아요. 그래서 그 생김새를 봐서 가시가 달렸다 한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근데 가시가 안 달렸다 한다면 조금 점잖하게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다뤄도. 허브과예요? 예? 허브과예요? 어디 허브지? 허브 아닌가? 뭐라고요? 허브. 응. 예. 허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향이 나는 것들은 거의 다 허브예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것들은 일단 그 매운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발산. 예, 발산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산하는 기운의 향은 매운맛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운맛에 해당이기 때문에 폐 쪽에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파리 종류가 만약에 이 향이 난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폐 쪽과 관련되어지면서도 디톡스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죠. 예, 거기에 관련이 되고요. 자, 대부분 보면 박하가 어디에서 자랍니까? 주로 이 인도나 이 뜨거운 그 남방 지역에서 더위가 아주 창궐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더위를 날려버리는,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박하가 알고 보면 열대지방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좀 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박하를 많이 키워요. 이제 허브가 워낙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키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태 환경적으로 봤을 때 박하가 똑같은 박하는 아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딱 떠올리게 되면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이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습관부터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게 국내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 식재료가 성장하는 환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추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왔어요. 적응하면서 그 적응의 내공을 길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 능력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일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찌 보면 난세라고 하면 난세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그냥 거의 수백만 명이 지금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 명 단위로 막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걸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과도 맞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또 분명히 적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 그런 식으로 진화해 갈 거예요. 식물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제 그 식물들은 거기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지만 우리는 또 뭔가에 대한 그 다른 방법들을 마련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그냥 그늘에 들어와서 지내던 방식, 추우면은 햇빛에 나가던 방식을 넘어서 가지고 온풍기를 만드는 작전을 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드는 작전을 써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그렇고 두 가지의 갈림길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다 박멸시켜버리는 쪽으로 갈 거냐.
바이러스야 얼마든지 돌아가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이길 힘을 키우는 쪽에 갈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활동 세포죠. 세포가 몇 개 정도 돼요? 조 단위던데. 조 단위 정도에서 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포에 기생하고 있는 뭔가 그 효소 종류들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바이러스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겠죠. 바이러스도 한 100조 정도 될까요? 바이러스의 수는 그 우리 세포의 20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배가 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딱 일렬로 줄 세워갖고 끈으로 싹 묶어놓게 되면 몇 광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몇 바퀴를 도는 정도가 아니라 몇 광년의 길이에만큼 그 정도로 큰 길이라고 하니까 바이러스의 양은 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기본 다인 줄 알았더니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 점점 하더니 바이러스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였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의 풍속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바이러스가 그냥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 떨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걸 대응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 넣고 온갖 사기와 이런 일들이 막 팽배한 그런 사회로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약선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본추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변증 시설 공부를 이번 학기에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는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변화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확장되고 진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서 이 박하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좀 생뚱맞긴 하지만 열독을 내려주게 하는 열을 발산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잠재워주는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독과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박하가 더 강력하게 되나 아니면 뜨거운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인도라든지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자라고 있는 열대지방에 자라는 박하가 더 열독을 내리는 더 힘이 있겠네요. 열대지방. 당연히 열대지방이거든. 그러니까 박하도 다 똑같은 박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하 잎을 그 쌀면에다가 이렇게 싸서 동남아시아 갖고 먹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그 박하도 들고 뭐 오성초도 들고 막 풀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풀들이 다 열을 내려주게 하는 그런 형태의 허브들 종류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박하도 있었어요. 박하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고열로 열이 올라가서 폐를 그냥 굳어버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학기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해왔듯이 4개의 권역으로 딱 나누게 되어지면 이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것이 거의 한 7, 80% 되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땅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늘에 있었고 그늘에 땅속에 있었고 하는 것들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늘과 땅속에 있는 거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끔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인류가. 그러나 그늘이 아닌 햇빛에 생산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많이 먹어왔고 그것들이 많이 재배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몸이 그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져 있는 형태로 진화해 온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는 다분히도 열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열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줄 알게 될 때 역시 식재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박하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을 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위장의 열, 폐장의 열을 내려주는 쪽에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열독을 내려주는 차원으로 봤을 때, 뭐 입에서 단내 나고 입에서 냄새 나는 이런 경우라든지, 폐가 건조해진다든지, 마른 기침이 난다든지 하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 이기훈 선생님 등장하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내가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라이브. 이쁜 선생님들 다 오셨어요 오늘. 내 싸도 댕겨집이 아니고. 자, 다 보이죠 우리 선생님들.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와. 빨리 와. 좋답니다 아주 그냥. 이 박하도 역시 이제 이파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박하 이파리뿐만 아니라 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줄기, 가지, 뿌리 이런 부분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기자도 이게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정 걱정된다면 조금만 쓰면 돼. 그리고 너무 강한 그 향이 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한번 삶으면 돼요. 그리고 삶은 것도 불편하다고 한다면 물에다 담궈 놓으면 돼요. 그러면 물에다 딱 담궈 놓게 되어지면 자세하게 돌이 빠지고, 감초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물에 이렇게 다 담궈 놨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건조를 시키고 그러는 거지, 바로바로 쓰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기, 가지, 잎, 꽃, 과육, 열매, 뿌리 이런 부분을 따로 부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생겨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박하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열대지방보다는 한대지방, 그리고 한대지방 그렇죠. 그 온대지방 속에서도 뭐 하우스 안에서 크는 뭐 이런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 크는 것들하고는 종류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과 상반되는 부분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박하는 이제 바람의 열을 이제 몰아내고 뇌를 맑게 하면서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명목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기관지, 인후를 잘 통하게 하고, 몸속에서 발진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잘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막 정지시키면서 종기 같은 것을 이제 풀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에 있는 창상이 생기거나 입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고, 잇몸이 붓고 아프거나 통열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있을 경우에 역시 좋다. 우리가 이 가려움증도 역시 통증이에요. 가려운 증상. 가려운 증상이 통증인데, 이 통증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일 경우에는 가려움이에요. 그러나 차가운 것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자통이라고 해요. 코 찌르는 통증. 그래서 그걸 동통이라고 하죠. 동통이라고 하는데, 가려움증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게 몸이 가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열로 인한 거예요. 몸에 예전에 안 가려웠는데 막 저 가렵고 등도 가렵고 뭐 이거 막 긁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이 나빠지고 간이 약해지게 되더라도 이런 가려움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화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이제 열을 내리고 더위를 하면서 해독작용이 좋고, 국화 자체가 또 눈을 밝게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보관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화와 박하를 쓰게 되면 박하의 화하는 그 부분을 좀 약화시키면서 또 더 마실 만한 부분인데, 대신 청열작용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러나 명목작용에다가 관심을 두신다 한다면 국화하고 박하를 같이 쓰게 되면 이 눈을 밝게 하는 부분, 머리를 맑게 하면서 눈을 맑게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차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진해를 만들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그
그 다음에 이 뽕나무하고 같이 쓰게 되지면 이 오디죠. 오디하고 같이 쓰면 요통이나 이명이나 관절 통증, 시력 감퇴 등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뽕나무 열매하고 국화하고 또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국화하고 이 녹차에도 국화를 같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비름 나무라고 쓰게 되면 위장질환에 효과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시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박을 이야기하는데, 수박하고 같이 쓰게 되면 진액을 만들면서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박하고 자라를 같이 쓰기는 없는데 같이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주의할 사항은 박하가 성질이 찾아보니까 이 비위가 차서 변이 묽은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이 양을 많이 쓰면 안 된다네. 아무리 더 먹어도 이건 음기가 약해서 음이 없어서 이 헛더위가 된 거예요. 허열이 끄는 거예요. 허열이 뜨는 것인데 그 열을 꺼버리면 그게 되면 아예 양기가 또 고갈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차서 변이 그냥 풀어져 나오고 묽고 설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무리 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좀 박하를 주의해야 된다. 꼭 그래도 나는 박하기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주 조금만 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박하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하죽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냥 박하차가 싫으면 죽을, 근데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기서 박하 30g 뿌립니까? 잎입니까? 잎이죠. 잎입니다. 잎 말린 거, 말린 것은 10g이고 그냥 생채로 넣은 거는 30g. 그래서 쌀 50g을 이제 끓여서 먹게 되면 이제 인후가 잘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것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입안을 이제 향기롭게 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인후가 목이 찢어지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 폐 쪽에 그 기관지 쪽에 이제 음기가 고갈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하 같은 경우나 국화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쓰게 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박하차가 있고, 또 박하차, 박하록은 무탕이 있고, 박하수제비가 녹은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수님? 박하록은 여러분 갈대 있죠, 갈대. 갈대 뿌리가 로근이에요. 근데 이 로근이 시원한 맛이 있으면서 달짝지근해요. 그러니까 이 로근 뿌리는 노구는 갈대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에도 좋고, 또 물에 대한 수종에 대한 부분에서 물을 잘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유작용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숙취 해소라든지 이런 작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발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에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그런 효과가 있죠. 로근하고 그 백로근 같은 거라든지 로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맛이 있으면서도 이 이뇨작용들의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면역작용에도 상당히 관여를 해요. 면역작용을 향상시키는 작용들도 같이 한다. 교수님 거기 생석고가 뭡니까? 석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고. 네, 생석고. 다 그 공업용으로 개발을 하지 않은 석고. 실제로 석고. 그 이제 열을 석고. 예. 강력한 청열 작용이 있어요. 청열 해독 작용이 어떤 광물질 아닙니까? 광물질이죠. 하얀 석고. 그 우리 폐가 할 때 하는 그걸 폐.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공업용으로 가공한 것이고요. 식용 석고가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하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청열 작용이 이제 강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신기하네. 실제로 열독이 있어서 막 그런 힘든 경우에는 그 석고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탕을 끓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 석고도 폐 얼굴에 얹으면 굳어지는. 아니 있잖아 얼굴에 되게 식용 그 사진 찍으면서
쫙쫙 빨아들이죠. 예. 저도 옛날에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부처님이 막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앞에서는 막 저는 하면 너무 막 열이 싹 식으면서 그거 뭐고 열 받았을 때 폐가 예. 좋겠네. 근데 예수님이 보일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안 보여. 부처님이 막 보여. 여기 앞에 딱 이게 그 뭐냐 불상이 딱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팔자가 아니라 그 사찰에 들어가야 돼. 두루마이싱이니까. 아니 시공 석고는 뭐예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광물질이라니까. 광물질 일종의 흙이지. 하얀색 흙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석고를 발라보긴 해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 처방에 석고를 많이 써요. 그 중국에서는 처방에 석고를 많이 써요. 공부를 할 때면 석고. 본초 과목에는 이 박하는 인후나 구강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라고 썼어요. 구강에 인후나 구강에 이 기관지 이런 인후하고 입 안의 질병, 뭐 아구창이라든지 열이 나가지고 하는 그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구강의 여러 가지 병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 약성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채기를 없애고 땀으로 동생을 나오게 하고 혈전을 풀어주며 이질과 관절의 불편함을 치료한다. 열독을 제하기 때문에 이 혈전 부분이 열독으로 생기는 거죠. 청금식지방 손상하게 청금식지방에 보게 되면 신장의 기운을 소모하지만 입을 향기롭게 하고 독을 없애고 오래 정체된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수식거 음식부에로 보게 되면 오래 복용하면은 진기가 소모되어지고 병을 일으키며 허약해짐으로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달고 살 그런 시계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엽입니다. 상엽은 뽕나무 이파리죠. 예. 뽕나무 이파리인데 이 뽕나무는 연과 거의 그냥 그 빛과 빛깔 정도로 쓸모이 많은 친구예요. 거의 뭐 안 쓰는 게 없던데. 안 쓰는 게 없죠.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엽을 하고 이제 오디를 하고 뭐 상백피를 하고 할 때마다 이제 한꺼번에 다 항상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고 있는데 이 상엽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고기의 육고기의 비린내라든지 잡내를 잡아주는 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파리 자체가 디톡스 작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뽕나무의 특징이 보게 되면 목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목의 기운이 이놈의 줄기를 잘라버리고 아무리 잘라도 막 기어나.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잘라도 계속.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줄기 나오고 이파리 나오고 하면 뽕나무 이파리 먹고 누에도 그냥 크게 크는 거잖아요. 실크를 만들어. 그렇게 잘라도 왜 자르냐고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그냥 기어나와. 곡직의 기능이, 목의 기능이 웬만하면 이렇게 자르면 아따 못 살겠다 그러고 난 더 이상 이제 안 할란다.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거나 죽어버려. 그렇게 말라가 비틀어지고 그럴 텐데 안 그러더만요. 공구리 사이에 있잖아요. 그 쳤는데도 공구리 딱 벌어지고 해갖고 거기서 나왔죠. 징그럽다니까. 어성초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집에도 보면은 약간 콘크리트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더덕씨가 뿌려졌어요. 그 더덕이 거기서 또 기어나고 또 그 방풍씨가 떨어져갖고 또 그 방풍이 또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 제가 카메라에 담아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서 이 더덕이 자라는가. 나 처음에 교수님이 뽕뽕 나무하고 그거 가시 달린 거 원나무하고 같은 삼계탕 할 때 그 오리 백숙 할 때 꼭 그거 뽕나무 그쵸. 예 넣어서 내가 끓여 먹거든요. 고기 잡내하고 빛내 잡는 데는 그만이. 지금 저기 뒤에 많이 써요 지금 저기 저기 가져가세요. 놔두지 말고. 근데 그걸 좀 집에 시험이 있을 때 괜찮아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뽕잎을 생각하고
생각하거나 뽕나무를 생각하거나 얘들의 생명력, 목의 기운은 정말 막강하다. 보니까 제가 매년 보지만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어요. 잘라도 또 나오고 잘라도 또 나오고 여기서 자르면 또 여기서 기어 나오고 여기 자르면 또 여기서 기어 나오고 막 지 온 몸이 그냥 막 난장판이 아닌데도 그냥 기어 나와서 또 이파리는 그대로 쭉쭉 뻗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정도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력이 부족한 사람은 뽕나무한테 배우고 뽕나무한테 못 배우고 있으면 뽕나무를 울겨 먹는 한이 있더라도 먹으면서 뽕나무의 힘을 배워야 된다. 뽕나무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파리나 줄기나 줄기 껍데기나 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삶아가지고 그 물을 우려낸 물로 여러 가지 그 발효 음식을 만들어도 역시 또 잡내를 잡기도 하고 비린내를 잡기도 하고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쵸? 자, 자동차. 자, 그래서 이 뽕나무를 우리가 조금 볼 때 뽕나무 이파리를 보면은 이 상엽은 무엇보다 그 풍을 몰아내면서 열을 또 식히는 작용을 하고요. 폐의 기운을 맑게 하고 폐를 윤택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을 한다.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뭐 노안 증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눈 밝게 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국화, 결명자, 구기자, 또 하나? 상엽이다. 누테인? 필요 없다. 누테인은 그냥 옵션으로 쓰지. 천연 누테인은 바로 국화라든지 결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상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엽 같은 경우 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거나 기침을 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땀이 나면서 오풍이 있을 때, 오풍이라는 이야기는 바람을 싫어할 때 효과가 있고요. 폐가 건조하고 마른 기침이 있고 가래는 없고 인후가 붓고 통증이 있고 갈증이 날 때도 역시 상엽이 좋겠다. 그러면 상엽하고 박하 같이 쓰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상엽도 역시 성질이 차갑고 박하도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묽은 변이 난다든지 비위가 차가울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부진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주의하는 게 좋죠. 먹었다 가면 소화되고 먹었다 가면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하는 사람들 반드시 위장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허창기가 된 것이 아니라 위장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 한다면 바로 이런 그 상엽이라든지 박하라든지 이런 것이 소화기에 관련된 열증들을 해결하면서 입안의 질병들, 인후의 질병들을 고치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상엽도 역시 코로나 쪽하고 관련돼서 이 인후 쪽에, 폐의 열 쪽에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노군도 말씀하셨지만 백모군도 면역 기능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상엽이라든지 박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물처럼 끓여 드신다 한다면 이 인후 쪽에 대한 부분이나 폐 쪽에 관련된 열들을 제하면서 열독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면역 기능들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 상엽의 이파리 부분, 뿌리 부분, 껍질 부분,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상피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엽즙, 그 다음에 상심 말린 것이 있겠는데, 먼저 이파리는 이제 그 풍을 몰아내고 침열작용이 있고, 혀를 맑게 하면서 명목작용이 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복잡해져요. 다만, 안전하게, 이것들은 다 약재로 쓰는 거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
오디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파리만 갖고 장같이 담으려고 하지 말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써라. 근데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이파리는 디톡스 쪽이다. 디톡스 쪽이다. 줄기가지 쪽은 간 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꽃 쪽은 뭐라 했어요? 위 쪽이다. 그 다음에 열매 쪽은 어디다? 폐 쪽이다. 오히려 그냥 그런 쪽으로 더 가요. 그쪽에 더 가시고 뿌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장 쪽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대충 다 맞아요. 다 맞고 더 복잡하지 않게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뿌리 껍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면역 기능 쪽에 관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이 좀 관련이 있고, 이제 가지 부분들은 이제 줄기 가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간 쪽의 부분과 관련돼서 이 소설경경 쪽에 통도 수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상피즙은 뭐냐면 이게 수피에 이렇게 긁으면은 거기서 하얀 액체가 나와. 그 하얀 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면역 쪽에 관련되어진 것은 뭐 상처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발라준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외상 출혈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면역과 관련되고 방어 작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 상엽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선한 이파리를 또 이렇게 긁으면 거기서 또 하얀 즙이 나와요. 이런 경우도 역시 이 뽕잎에 나오는 이 백즙, 액즙인데 이런 걸 가지고 출혈에 관련된 부분, 벌레가 물린 데라든지 이런 쪽을 쓴다 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다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상심 말린 것은 오디 말린 것이니까, 말린 오디 같은 경우는 씨앗의 종류이기 때문에 뿌리와 씨앗 같은 형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 연장이에요. 이파리가 꽃으로 변하고 꽃이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는 또 뭐냐? 줄기의 연장이에요. 줄기 연장은 또다시 또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뿌리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뿌리하고 끝으로 쭉 가게 되어지면 씨앗에까지 딱 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길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따로 있고 열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철 스님이 산 따로 있고 뭐 산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따로 있고 뭐 햇빛 따로 있는 거 보았느냐, 구름 거치면 햇빛 나오지,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연결점의 시작점으로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부위별로 하는 역할들은 서로 다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엽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상액문이라고 상엽 저감향이라든지 상국 박주금이 이제 있겠고요. 상국 박하차, 그리고 상엽 미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상엽과 국화하고 박하 이 세 가지 것들 집어넣고 금란을 집어넣어서 끓이게 되면 역시 이제 이 감기 열로 인해서 어지럽게 목이 아플 때 효과가 더 큽니다. 금문화 같은 경우도 열독을 제거하는 데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질환을 해결하는 데 좋으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한다더라도 인후 통증이라든지 폐의 열증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한다면 상엽과 국화와 박하와 금문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소용 없어요? 어깨 통증도 이제 경비통도 뭐라고 어깨통하고 열증하고 당연히 열증과 관련이 되겠죠. 열증은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로는 이제 관련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농 본초경에 보면은 이제 그 상엽에 대한 부분은 한열을 제거하고 땀을 낸다. 본초 항목에는 오래된 기침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자라게 한다. 건조한 것을 이제 그 멈추게 하고 또 피를 시원하게 하고 또
지혈작용을 한다. 신수본초에는 각기병을 치료하고 수정을 없애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계신법에는 보면은 이걸 이제 미음으로 만들어서 공복에 먹으면 저녁에 흘리는 도환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화분입니다. 천화분. 천화분은 여러분이 꽃을 보면 천화분이 하얀 색깔 이렇게 꼭 마치 똑같이 생기냐면 우리 신경의 뉴런 구조처럼 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색, 이게 상당히 환상적인. 소금처럼 뿌리가 그런 거야. 무슨 마법. 이 하수는 이때만 한다면 천화분 봤을 때는 칡만큼 큰 칡만큼. 이게 하늘꽃 잡는 꽃인가요? 예, 하늘타리. 응? 하늘타리, 하늘수박. 하늘수박. 그 이제 천화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화분은 이제 이 뿌리의 전분을 이제 천화분이라고도 하고, 하늘타리 씨앗을 얘 보면 이 하늘수박 이 안에 보면 씨앗이 까만 씨앗들이 있었거든요. 그 씨앗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갈아놓은 것이 또 천화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을 천화분이라고 합니다. 약간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갈면은 잘 갈아져.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믹서기라든지 이 세판 같은 데는 이게 쭉 갈게 되면 굉장히 잘 갈아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푹 부러지면, 예. 콕 부러지면 금방 부러져요. 부러지는데 그걸 갈면 강판 같은 데 가면 잘 갈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흐르는 물에다가 아니면 물에다가 딱 잠궈 놓으면 노란 물이 위에 쭉 떠요. 그러면 그 노란 물 싹 걷어내고 또다시 물을 채워놓고 해서 몇 번만 딱 하게 되면 밑에 전분이 쫙 깔려, 하얀 전분이. 그렇죠. 감자 전분처럼.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떡여 먹었어요. 하늘타리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얘가 어떤 부분에 강하게 되냐면 소갈, 즉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화분 치료는 소갈병 치료에 굉장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꽃 가지고 이제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안 익은 그 하늘수박 가지고는 또 효소를 담기도 해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 뿌리의 부분의 전부는 가루를 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독한 동물을 빼내버리고 전분만 남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게 되면 당뇨라든지 소갈 목마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더할 나위 없는 떡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겠냐. 약간 저기 돼지 감자처럼 그런. 돼지 감자보다 전분량이 어마무시해요. 야는 거의 전분이에요. 아니 저게 국산 있냐고요? 국산 많아? 국산 많아요. 제대로 했잖아. 우리 시골 같은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낮은 사람. 지금 여기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거의 그 악어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이거. 제가 이거 다 캐봤거든요 저도. 캐가지고 전문가에 싹 달아놨어요. 약한다고 저거 그래서- 막 씹고 그러더라.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야 그거 가지고 옛날에 못 먹고 먹을 때는 떡이 먹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거 당뇨병에는 최고의 또 식품이 될 수 있겠구나. 맛은 그냥 맛이 안 나요. 그렇죠. 마하고 비슷해요. 마는 그냥 끈적끈적하고, 그런데 얘는 물에다 이렇게 싹 그 노란 물 딱 걷어내고 나게 되면 말 그대로 전분이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보다 더 거시기해요. 거시기. 얘가 이제 하늘타리, 하늘수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꽃은 처음 본다. 동영상으로 돌아가면 다 이제 꽃에서부터 열매까지 딱 맺혀지는데 지금 여기서 안 나오네. 천화분은 이제 무엇보다 청열, 그 다음에 불을 몰아내고 진액을 만들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진액을 만들려면 갈증을 해결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갈, 당뇨와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종기 같은 경우를 없애고 농 같은 경우를 배출하는, 염증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이 천화분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와 위에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풀어주고 인후가 건조하고 갈증이 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오늘 이 인후에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인후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공부가 코로나 특집이네. 어쩌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천화부는 몸에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이 소갈증, 열이 축적돼 가지고 열을 자꾸 만들어 생겨나는 이 소갈증, 특히 그래가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뭐 이렇게 용종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뿌리의 전부는 이제 식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실은 천화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관루인이라고 해요. 과실은 관루라고 이야기하고 그 과일 안에 하늘수박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관루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의 종류를 한다면 신장이겠지만 관루라는 하늘수박 자체로는 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장을 잘 통하게 하는 폐에 연관이 되어지고 뿌리는 생긴지가람에서 그 불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배농시키면서 종기를 사그라뜨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뿌리는 이제 하고요. 관루경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하늘수박의 이파리입니다. 이 이파리도 역시 열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열을 내리느냐 이건 해독작용을 하면서 디톡스 작용을 하면서 열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루피 이제 관루피는 줄기가 있는데 이게 덩쿨줄기예요. 근데 이제 덩쿨줄기에 그 과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루피. 그 다음에 관루자는 관루인을 관루자라고 해서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큰 종자는 뭐를 한다고 했어요? 큰 과일이나 큰 종자 같은 경우에는 폐 쪽이지만 작은 종자는 대장에서 변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윤폐작용과 윤장작용, 그 다음에 화단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천화분과 맹문동, 로군을 같이 쓰게 되면 폐장의 열을 내리는데 아주 강력하죠. 맹문동도 열을 내리는데 이건 이제 진액을 만들므로 인해서 열을 내리게 되고 로고는 통하게 하면서 열을 내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맹문동 옥주로 하면 인후가 마르고 갈증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박하와 수박즙을 사용하게 되면 인후중통에도 역시 효과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천화분 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화분 맹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화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것보다는 특별하게 그 천화분 가루 가지고 떡 만들 때 쓰게 되면 이제 그 당뇨 쪽에 관련된 요리를 만들 때 참 좋을 것 같고요. 백봉령 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어트라든지 정신 안정을 시키는데 쓰는 떡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면 아무 맛이 없으니까 그냥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봉령은 이뇨작용이나 정신안정이나 그런 쪽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천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증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이 떡들을 좀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괜찮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맹문동입니다. 맹문동하고 천문동하고 두 가지 부분인데 천문동이 조금 더 강력해요. 그다음 맹문동은 조금 효능이 약한데 주로 이제 폐의 용기를 보충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맹문동 보셨죠? 천재빛깔. 예, 천지빛깔인데 실제로 이제 그 뿌리에 이렇게 경이 뿌리처럼 괴근이 짤짤하게 붙어 있어요. 크기는 뭐 이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절반 정도. 색깔에 그거 이렇게 금화가 예. 겨울에 안 죽고 있는 거. 그래서 꽃이 이파리는 이렇게 부추처럼 생겼는데
상체처럼 생겼어요. 그러다가 꽃은 이 보라색 꽃을 피우고 열매는 까맣게 맺혀지고 그 다음에 뿌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된 말린 애는 이제 이딴색의 색깔이 나옵니다. 이 괴근은 이렇게 뿌리를 뽑으면 모래밭 같은 데도 잘 커요. 이렇게 뿌리를 뽑으면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달려있죠. 주로 이제 거의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들을 하는데 일단 맹문동에는 그 폐질환을 치료하는데 폐음기를 치료하는데 좋다. 폐음기 중에 폐음기가 부족하게 되면 대표로 나오는 것이 마른 기침이에요. 그리고 목이 건조해요. 목이 항상 건조하고 목이 좀 잘 쉬어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폐음기가 좀 부족합니다. 폐는 굉장히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그 목소리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너무 허스키하거나 좀 그거 한 사람들은 배 쪽으로 약간은 그게 기능이 그쵸, 관계가 있죠. 그래서 폐가 일단은 좀 건조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는 건조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폐는 촉촉한 걸 좋아하고 또 촉촉한 걸 아주 싫어하는 장기도 있어요. 대신 반대로 대신 촉촉한 것 말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장기가 있고 촉촉한 것을 아주 좋아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다 말고 그 기침한 것이 나온 거네 그래요. 그건 이제 기침이 나오는 거 폐가 건조하니까 그렇죠.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거죠. 잠이 들었는데 기침이 한 번 나면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기침을 하는 거 보면 그게 폐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폐의 음기가 일단은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음기가 참 고갈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기를 꾸준히 보충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장기에는 음장기와 양장기가 있잖아요. 오장, 육부가 있는데 오장은 항상 그 안에 전기가 정액이 거기 꽉 차 있어야 돼. 심장이면 심장에 전기가 꽉 차 있어야 되고 심장에 액이 위장이면 비장이면 비장 그 다음에 심장이면 심장, 폐장이면 폐장, 간장이면 간장에 항상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차 있어가지고 적당히 써먹어야 돼. 근데 적당히 써먹어야 되는데 다 써먹어버리게 되면 일이 발생하는 게 오장이잖아요. 근데 육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소화해서 전달해 놓고 저는 빠져나가야 돼요. 육부는 게 전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전도시키는 게 목적이고 오장은 저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화생해서 저장시켜가지고 화생해서 저장시켜서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너무 많이 써먹어버리게 되면 이제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의 음기를 그동안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럼 폐의 음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왔겠어요?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호흡을 하는 것이라든지 하루에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분출되어지는 수분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 콜라병을 한 2병 정도씩 빠져나가요. 그 정도 너무 심했나? 좀 작업 많이 빠져나가요. 호흡을 통해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폐의 음기가 별로 부족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양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는 거.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폐기가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려가지고 뭐 작두나 하지 않는 그 적당하게 말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하는 거. 근데 이 맹문동이 바로 이 폐의 음기를 보충하는데 기가 막혀요. 저거는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대신 여자분들한테는 이 맹문동하고 뭐가 또 같이 있으면 좋냐? 백합 뿌리 있죠, 나리 뿌리. 이게 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백합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남자들에 비해서 예민합니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더 섬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냐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정교하고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정교하고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폐의 정서하고 관련돼요. 그러면 폐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폐의 정서는 뭐라고 했어요? 폐의 정서. 노, 희, 사, 비, 공 할 때 뭐예요? 배는
몰라. 아닌데 노희사비봉 슬픔이잖아요. 슬픔 부처는. 갑자기 그래서 저도 갑자기 막 그래요. 막 헷갈려요. 그런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특성은 뭐냐면 종혁이라고 했어요. 종혁이라고 하는 혁명의 시작이야. 그럼 혁명의 시작은 누군가 다 잘려나가야 돼요.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슬픔이 일어나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매번 설명했지만 안일 빗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붙은 거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니야. 아닌데 이러면 드디어 이제 이 폐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아닌데를 아직 경험하죠. 자식들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다 폐의 음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손가리를 하는 것도 역시 폐의 음기를 갈아먹는 거. 자꾸 바꾸고 싶은 거, 자식도 바꾸고 싶고 남편도 바꾸고 싶고 막 다. 근데 바꿔지나 안 바꿔지니까 더 그냥 아픔이 생겨나고 더 슬픔이 생겨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부분에 또 예민하게 섬세하게 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물러간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태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태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여자들의 마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냥 제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슬픔이에요. 그게 다른 게 슬픔이 아니라. 그리고 그 슬픔이 깊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폐기가 상하게 되고 폐기가 고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그 폐기의 고갈은 꼭 필요해.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근데 이 적당하게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발달, 새로운 기기로 올라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울다 보면 이제 혼자도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 3일 이상 치르면서 눈물 짜면서 슬퍼하고 그냥 애곡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3일을 울고 나면 이제 부모님 보내신 거예요. 그냥 3일 못 들어왔으면 이제 못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낼 때는 화끈하게 막 눈물로 보내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황제 내견일수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깊어지면 너무 많이 울게 되면 폐기가 상하다. 폐의 음기가 고갈되어지게 된다. 폐의 음기가 고갈되게 되어지면 말도 못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마른 기침이 생겨나게 되고 모든 음기의 이 부분이 힘들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되어지고 호흡이 짧아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에 대표적인 약재 하나가 맹문동이고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백합을 끼워놓고 싶다. 제가 요즘 우리 와이프가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맹문동하고 백합하고 그래서 제가 차를 끓여놓고 제가 이쪽으로 피워놨습니다. 그게 차로도 되는구나. 여기는 초콜릿이라고. 효과가 차로 먹는 게 가장 편리하잖아요. 근데 차 끓인 물 좀 남으면 그거 죽 끓여 먹으면 되죠. 차 끓인 물 가지고 죽고요. 밥물에 드시고. 근데 효과가 상당히 강해요. 이게 백합하고 이 명동이 백합 뿌리. 백합 뿌리가 마치 옛날에 보면은 폐의 옆같이 이렇게 이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 괜찮아요. 국산 아니라도. 백합 뿌리는 내가 그 약재 파는 데가 파는 거예요? 네. 한 200g 중국산 같은 경우는 200g에 한 3,5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물에다 담가놨다가 깨끗이 담가놔서 좀 씻어가지고 쓰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농약이라든지 물질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뿌렸다 흐르는 물에다 좀 담가놔도 되고. 백합 뿌리는 국산이 잘 없네. 예, 백합 뿌리를 갖고 요리도 중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네,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200g에 5,500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일도 그냥 가물가물해서 아무튼 맹문동을 같이 사용하시면 참 좋고요. 이 맹문동은 폐 쪽에 전문적인 치료제다. 그래서 폐경이라고 폐경의 폐의 그 종기 같은 거예요. 폐의 그 부스럼 같은 폐 위축증, 폐가 이제 굳어지는 증상이죠. 폐결의 각혈,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열병으로 지대기 부조가 입이 마르거나 목이 건조해 불면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암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간과 사용하거나 천폐모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당산과 오미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목이버섯이나 붕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 맹문동 대추죽, 맹문동 샐러리 죽순볶음, 맹문동 고, 맹문동 인삼죽, 맹문 생지죽 이런 것도 맹문동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산에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차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하고 두 번째는 죽으로 만드는 게 제일 만들기 편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번씩 그 피리 딱 꼽히는 거 있으면 그냥 한번 질러보세요. 아니 그냥 한번 만들어봐요. 경쟁자고 북한은요. 그 다음 날부터서 이제 계속 뿌려. 잘하셨습니다. 그냥 아무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참 여러 식재료하고 사랑에 빠져봤다. 이제 이걸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볼수록 깊숙이 그 약선의 세계로 이제. 아니 교수님 우리 강의 듣고 뭐 다 인정씨나 저기 홍녀 정희씨 다 지연씨 뭐 밥도 그냥 안 하고 다 우려서 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해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이제 더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이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식재료들과 사랑에 빠져봤으면 좋겠다. 사랑에 빠지면 그 재료를 빛내게 해주고 싶고 우리 사람만 빛내주게 해서 계속 실망만 했잖아 진짜. 근데 식재료들을 사랑에 빠져서 식재료들을 빛나게 해주게 되면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정말 좋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선을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 약선을 실천한다는 것이겠는데 그럼 약선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약재료, 식재료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에 빠져보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때 베테랑이 된다는 것이 또 뭐겠느냐, 얼마나 많은 식재료들과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봤을까. 이게 바로 그 깊이이고 또 약선의 베테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생각 잘한 거죠? 예. 제법이? 예. 제법. 그래서 이 맹문동은 폐 쪽에 음기를 보충하는 쪽이에요. 폐가 손상을 많이 당했을 때 쓰는 건데, 폐는 이제 그럼 어떤 상황이 폐가 손상을 당했을 거냐? 폐가 굳어지고 폐가 건조해져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폐는 건조한 걸 못 참아요. 또 폐는 뭘 얼마나 못 참냐면 차가운 걸 또 못 참아요. 차갑고 건조한 것을 못 참아요. 차갑고 건조한 것에 의해 가지고 굳어지고 위축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염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갑고 굳어지게 되어지면 호흡이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기체의 교환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맹문동이고, 그 맹문동과 더불어서 이 천문동이 바로 또 강력한 그 일들을 돕는다. 맹문동으로 좀 약하면 천문동으로는, 그래서 뭐 폐암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한 정도 된다 한다면 맹문동하고 이제 천문동하고 합작을 해야 돼요. 합작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침을 하게 되어지면 힘들게 기침을 할 정도다 한다면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 언니 폐 사진 찍어봐. 어디 있어 사진아?
아니 교수님 제가 수업 시간 죄송한데 네. 제가 어려서 그 결핵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폐를 엑스레이를 찍고 하얀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상관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흉터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폐가 그 흉터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네. 폐가 그 기침을 하는 것은 기체 교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때 일어나서 한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침 아니 건조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안정적인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뱉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그때 이제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그 나쁜 그 유기 물질들을 배출하는 형태의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그러는데 기침을 그냥 조금 하고 말면 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렇게 한 번씩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심장 쪽으로 사진 찍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심장요? 심장 쪽 아니 잘 모르니까. 기침은 무조건 폐의 주증상이지 심장의 주증상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언니처럼 그래서 폐 CT 찍고 MRI 다 찍었더니 이런 것들이 구멍이? 아니 종양이 종양이? 아무튼 그 굳어지는 증상이 이 기체 즉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힘들게 하고 그나마 폐가 촉촉이 적셔 있으면 그 배출하는 작업을 잘해요. 촉촉이 적셔 있으면은 가래를 통해서 배출되기도 해. 근데 폐가 굳어 있으면 건조하면은 가래가 딱 달라붙다고 빠져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가래를 빼기 위해서 거담제를 쓰잖아요. 거담제로 담을 녹이는 작용을 써. 근데 이게 담을 녹이는 작용을 쓸 때도 가래를 잘 빼기 위해서는 가습기 같은 거를 들여 마시고 있으면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다든지 증기를 마시고 있으면 폐가 좀 촉촉하게 있어갖고는 가래를 뱉을 때 가래도 더 잘 나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건조할 때는 그 일들이 안 되는데 촉촉이 적셔 있을 때는 그 일이 잘하게 되어지고 그와 관련돼서는 맹문동이 바로 폐를 촉촉이 적셔주는데 기본적으로 참 잘 맞는 일고 그래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천문동이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맹문과 천문은 다르잖아요. 교수님 그럼 저 폐의 기능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이게 회복도 됩니까? 그렇죠. 왜 기능이 폐의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폐의 기체의 교환 능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폐가 촉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기능 검사를. 예. 그럼 항상 68%, 62%에서 68% 이렇게 정상 범위에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렇다고 검사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라든지 기침을 하게 될 때 가습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습기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의 음기를 보충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성비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폐의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폐의 음기가 부족해서 그러지만 신장의 음기가 약해서 그래요. 신장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아있는 기는 다 낚아채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주 납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기에서 각각의 장기를 돌리는 연료들을 다 쓰고 나서 남은 부분은 다시 그 장기들에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고 나서 남은 전기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장으로 돌아가요. 신장에서 딱 낚아채는 작업을 하거든. 그럼 이 낚아채는 부분에서 낚아챌 때 그 기를 낚아채는 거잖아요. 낚아채를 하다 보니까 들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뱉게 하는 것도 신장의 기능이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약하게 되면 기운을 밑에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기운이 끊어진다. 단기 현상이 나타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바로 기운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으로서도 폐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족하게 되면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서 또시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폐음을 보충하는 부분들은 신장의 음도 같이 보충을 해줘요. 그리고 또 간의 음기도 같이 보충해주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음기 보충은 일반적으로 다 각각의 장기하고 관련되어지죠. 평소 때는 저는 멀쩡한데요. 바다 수영만 하면은 이게 코하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이 스노클을 끼니까 가래가 한 번씩 바다에서 나와.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그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온 것보다는 그 나와버리면 좋을 만한 게 나오는 거니까 좋은. 이상하게 바다 수영만 하면 이 가래가 나와. 나와야 돼. 근데 그 바다에서 힘을 줘서 그런가? 좋은 거 같은데? 근데 팔잖아요. 그거. 네. 가래가 일단 나와준다는 것은 좋은 거지. 억지로 또 뱉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돼. 바다 수영만 하면 자기도 여가 모르게 막 이상해. 그러면 뱉으면 가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호흡을 나는 입으로 해서 그런 남들은 코로 한다는데 난 호흡을 입으로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코로 많이 하거든. 뭐 전문가들은. 근데 도대체 코로는 너무 힘들어서 입으로 난 입으로 수영 이거 저기 뭐 호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격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그 호흡을 할 때도 이제 2번 들여 마시고 2번 뱉고 하는 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격한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한 번 들여 마시고 한 3발짝 걷고 들여 마시고 나서 3발짝 걷고 이제 이런 형태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호흡법인데 이제 뭐 마라톤이라든지 격한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2번 달아주고 2번 뱉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아무튼 이제 그런데 잠깐 폐하고 관련돼서 맹문동하고 그런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청문동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음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른 기침, 각혈, 부갈, 목이 잘 쉬고 인후 통증의 효과가 있으며, 신장의 음이 부족해서 어지럽거나 이명 현상이 나타나고 허리가 쉬고 허연이 나는 증상에, 그리고 장이 건조하고 변비가 있을 때도 역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청문동은 폐를 맑게 하면서 불을 끄고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진액을 만들어내면서 음기를 보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문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동주, 천동경, 그 다음에 청문동 구기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동하고 명문동은 그냥 한 키로 같이 엮어서 보시고, 맹문동이 없으면 청문동 쓰시고, 청문동 없으면 또 역시 맹문동 없으면 청문동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열매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오미자의 과육은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은 매운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다. 껍질 중에서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쓴맛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5가지 맛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렴량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폐의 기운을 수렴하는, 그 다음에 신장의 음기를 키우고 또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땀을 멈추게 하는 작용, 그 다음에 그 진액을 만들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고정작용과 안심작용이 있다. 정적인 정력들, 음액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들을 이 오미자가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오미자는 그 새어나오는 음기를 잡는. 그래도 뭐 단맛도 있지만은 신맛도 있잖아요. 신맛과 단맛이 대표적인 맛입니다.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러지만 대표적인 맛은 신맛과 단맛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맛으로 수렴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역시 수렴을 하는데 폐의 음기, 일종의 음기들을 수렴해서 낙과 잡아주는 작용을 한다.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신장이 허약하여서 허리가 아프고
유정이 있는 증상이 좋고 장기간 설사를 멈추지 않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폐에 마른 기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 정액이 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발기불능이 있다든지 빨리 배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경우를 한다면 이 오미자는 폐의 음기를 잡아주면서 신장의 음기도 역시 생성할 뿐만 아니라 잡아주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오미자는 정력제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자환 같은 거 들어보셨죠? 뒤에 자자 들어가는 5가지 씨앗 종류들, 뭐 복분자, 그다음에 오미자도 들어가고 진려자도 들어가고 또 여정자도 들어가고 또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저 오미자하고 오수유하고 청분병하고 구미자 이렇게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오미자하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음료로서 아주 좋은 게 이 생맥산이에요. 생맥산은 여름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너무 따뜻한 사람이나 차갑게 만들어서 먹어도 기운을 보충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오미자하고 인삼과 맹문동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물론 이제 대추라든지 이런 것도 더 들어갑니다. 넣어도 돼요. 그러나 주요한 그 재료로는 오미자하고 인삼하고 맹문동을 딱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차로 끓여놓고 음료 형태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도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 음료로는 최고고 이걸 좀 얼렸다가 빙수를 만들어도 생맥 빙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 기운을 북돋우면서도 좋은 그런. 그러면 차거나 뭐 따뜻한 거 상관없습니다. 이걸 차게 먹거나 따뜻하게 먹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해서 먹긴. 대부분 시원하게 해서 먹다 보면 속에 너무 차가워지는데 생맥산 같은 경우는 오미자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따뜻하잖아요. 성질이. 그러다 보니까 속을 차갑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속에 들어서 차가운 것에 대해서 뭐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속을 냉하게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객탕도 있고 오미자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오미자 계란찜, 그 오미 자소경, 인삼 호도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경이 뭐예요? 소경 6g 하는 소경 6g. 글쎄요, 소경이 뭘까요? 인삼. 오미자 소경 인삼 포도탕의 소경. 모르겠어요. 소경이 나는 자소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제가 이거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모르겠네요. 일단 그 기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명의 소송이 말하기를 오미자의 피육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미자 껍질은 달고 시고 씨는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는 짠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제가 좋아하는 손사막은 5월에 오미자를 상복하면 오장의 기운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소경이요? 야생초 사랑에 보니까 네.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꼭 이거 뭐 처음 들어보죠. 오미자는 표정 많이 나와. 그렇지. 이런 게 있어. 꼭 더덕 비슷하네요. 줄기로 막 이렇게 오여서 올라가는 거. 더덕 양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정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자는
그 여자처럼 아주 정숙한 씨앗이라. 독 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여정자는 열매가 많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남정자도 있어요. 남정자는 뜨문뜨문 열려 있어요, 좀 엉성하게. 그리고 이제 뭐 쥐똥 열매라고 그러고, 쥐똥나무 이야기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소금 성분이 가장 많이 있는 짠맛이 가장 강한 그 나무 목본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위장 질환과 또 이렇게 관절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호간신하면서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고, 머리를 검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이 여정자에 있습니다. 이거 뭐 그 학교 울타리 같은데. 맞아. 이거 못 먹잖아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술 담궈 놓고 해도 여정자 술 같은 경우. 길거리에 고급 상당히 양주 맛이 나요. 고급스러운 술로. 소주에 담가놔. 예, 소주에 담가놔도 좀 고급스러운 술.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써서 못 먹고 적당히 넣으면 상당히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안토시아닌이 너무 지르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새카매요. 근데 난 이거 물론 이제 모르는 줄 알았어. 이게 우러나올 때 약간 짙은 보라색이지. 짙은 보라색. 그래, 저 찌똥이라니까 알겠다 쥐똥나무. 찌똥나무는 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신장을 더 보호하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항연자라든지 구기자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 효능이 더 강해집니다. 보관신 능력이 더 강해지고 명목자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오미 양생계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 보면 오자차, 그래서 구기자, 여정자, 진려자, 차전자, 투사자, 백두자. 여기 이제 복분자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디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중이 약산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구기자, 여정자, 진려자, 차전자, 투소자, 백국화 이것까지 합해서 6가지, 여기 모자인데 여기 6가지 넣어가지고 TV에 위에서 하는 거. 금정콩 한도 있겠고요. 여정자 주가 있는데, 여정자 주를 이게 오래 담궈서 오랫동안 놔두게 되지만 오랫동안 놔둘수록 맛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상당히 고급적인 술을 만들 수가 있고, 오자차 같은 경우도 역시 간신 부족으로 해서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질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강장작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정자의 부분은 무릎이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관신하는 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을 담글 때 같은 경우를 어떻게 담그면 좋냐면은 그냥 씨앗만 담기지 말고 통째로 뿌리채. 그리고 혹시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순수 소금 나트륨 성분이 식물성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여정자 이파리라고 해요. 예? 그거 잘 모르겠는데 자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에 원주민들 쓰는 이제 소금 채취하는 방법이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를 말려가지고 불로 태우잖아요. 불의 옥잠 속에 그 아마존강 같은 데서 그러면 불의 옥잠을 말려가지고 불로 태우게 하면 재가 생기잖아. 이 재를 다시 물에다가 넣으면 소금은 물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건불들은 그 재 같은 경우 위로 날려버리고 이 탄 것에 의해서 미네랄 성분과 소금 성분이 충분히 물에 녹았다가 물만 증발시키게 되면 천연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처럼 여정자 줄기를 충분히 말려서 그걸 술로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술로 만들기보다 이걸 불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다 녹여가지고
물에서 녹여가지고 물을 증발 그 위에 뜨는 그 부산물들 버리고 그 물을 말리고 나서 천연 소금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Thank you.